알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김연아 교수님께서 이제 과거를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희가 과거를 알아야지 또 오늘을 알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순서대로 좀 해봤고요. 뭐 유방암은 뭐 전세적으로 뭐 세계 2등으로 발생하고 있고 뭐 사망률은 이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죽고 가장 많은 환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백서가 아니고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 있는 부분들을 2021년도 자료를 조사한 바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처럼 이제 유방암은 이제 C 코드로 보통 이게 코드로 사실은 이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C 코드 환자는 3만 명이 조금 안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D 코드인 환자분들이 포함되면 이게 한 3만 5천 명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21년도에 조사가 됐는데 이게 참 고민은 해가 갈수록 뭐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2007년도까지는 한 6.8%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한 4.6%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환자의 검진 결과와 환자의 생활 패턴과 이런 암 등록 자료에 대한 이제 조사들을 한 결과를 보면 이게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치밀 유방을 보이는 검진 결과에서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활 패턴들을 종합해서 같이 이제 유방암의 발생률과 이제 위험 수준을 분석해 보면 이런 서구화된 생활 패턴, 뭐 술, 담배 같은 거, 뭐 운동 안 하는 거,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초경이 빨라지는 거,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덴시티가 높은 것들이 결국 이제 유방암에 이제 상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서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림상에서도 이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래도 이제 높은 수준의 전 세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치료에 대한 결과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병원 가기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래도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제 생존율이 예전에 90년대에는 거의 뭐 80%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 뭐 94%, 95%까지 유방암의 이제 5년 생존율을 보이고 10년 생존율은 이제 90%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병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제 생존율이 이제 달라질 건데 이제 국한된 영역에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이제 99% 정도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조사가 됐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원격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45% 반수 정도는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은 결국 이제 서구화된 나라와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내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순위를 이렇게 매겨 보니까 그래도 유방암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유방암이 지금 이제 4등을 차지하고 있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고 말씀처럼 그래도 이제 하위권 수준 거의 이제 제일 밑바닥에 저희가 이제 색깔로 표시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도 이제 치료가 잘 되다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유방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2021년에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는 5년 이상,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다 잘 완치되고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보면 사실 뭐 유방암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지난 유방암들을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써머리해 보면 많이 생기고 치료가 잘 되지만 그리고 오래 살지만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잘 얘기 들으신 뭐 써머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오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4년도에 얼마큼 생길까 뭐 이런 예상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거 이제 C 코드만 봤을 때는 이제 한 3만 명 아까는 3만 명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여성에서 이제 제일 많은 빈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순위는 사망률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은 4등으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율은 아까 이제 70명이 조금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71명으로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의 이제 유방암의 특성은 이제 40대 말에 가장 많이 생기고 이제 50대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이제 패턴이고요. 올해 이제 사망률은 5.8%로 아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이제 과거와 더불어서 이제 현재까지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 패턴들을 보면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막 스테이블한 정도로 안정되는 정도로 보이는데,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발생률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미국은 이게 사실은 이제 사망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사망률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좀 이제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내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게 사실 저의 핵심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인구,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올해는 뭐 많이 이제 주변에 이제 외국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5,100만 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국내 한국 사람들은 이제 4,900만 명으로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부분을 이제 2000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40년도 보면 확실히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변해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의 어떤 이제 변화 패턴이고, 뭐 평균 연령이 예전에 이제 30세였는데 이제 2040년도에는 이제 50세로 결국 이제 많은 이제 노인들이 이제 생길 거가 이제 참 염려가 되는,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은 저희가 2020년도를 전후로 조금 이제 인구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 부분들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예측을 한 2050년도의 모델은 한 10년 정도쯤 지나면 발생률은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30년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환자들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사망률에 대한 예측은 50년이 돼도 조금씩 계속 증가할 수 있지 않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들을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또 최근 연구가 하나 있어서 그냥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1990년도에는 이런 유방암과 관련된 이제 사망 위험이 위험 수준이 이제 29등이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19등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되는 이열을 계산해 보면 1990년도에는 이제 53위였는데 2019년에는 30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미치는 이제 악영향은 40년도에는 유방암이 이제 9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챗 GPT한테 이대로 한번 쳐봤습니다. 그럴 때만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여러 요인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 말씀드린 의료기술의 발전과 이제 고령화 등이 있는데, 결국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률은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다가 이제 인구가 줄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패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식생활 습관, 뭐 출산 안 하고 수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기 발견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치료 기술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존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러한 고민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과 교육 같은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이제 커질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 이런 유전적인 요인과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있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어떤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챗GPT의 답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럴듯한 답을 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패턴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요소들을 좀 예측한 추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2015년도까지밖에 일본 자료가 없어서 최근에는 이런 자료가 잘 공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 이제 아까 40대 말에 증가되다가 감소되는 추세였는데,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환자의 폐경후 여성이 조금 더 많았고, 미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제 발생률이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한 10년 지난 최근에는 계속 이제 환자분들 나이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이제 일본 이런 쪽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방암 학회 데이터에서도 조금 어떤 패턴들이 보였는데 이제 2019년도에 대한 이 등록 자료를 분석한 패턴들에 대한 변화를 보면 이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사실은 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이제 발생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45세 좀 젊은 여성의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과 한 연구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 국가 전 세계적인 IASRG 자료를 따르면 이제 15세에서 49세는 조금씩 이제 30년이 되면 감소하지 않을까 이제 인구 변화의 패턴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양상들을 예측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스크리닝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제 2023년도에 서베이 조사를 한 거 보면 여성의 90%는 이런 검진을 한 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진을 권고하는 아까 김연아 교수님께서 권고안이 있는데 그거에 잘 맞춰서 하시는 비율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어떤 평행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70세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에 대한 검진들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검진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자료로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점과 단점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70세 넘은 환자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검진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해 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암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폐경 후 여성의 환자분들처럼 호르몬 양성이나 그런 암과 관련된 특성은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수술 방법도 최근 뭐 한 5년 사이에는 크게 패턴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이제 유방암 재건 수술이 이제 보험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국가 데이터로 히라 데이터로 이제 공간 데이터로 이제 분석한 자료로 보면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삶의 질과 관련된 이제 동시 재건 수술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예방에 대한 부분들 중에 최근 추이를 본 조사가 뭐가 있나 사실 문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최근에 이제 자료가 있어서 20년도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70% 이게 40세 이하의 이제 젊은 여성의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나 보니까 한 70% 검사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 보통 이제 서울이나 이런 3차 기관에서 조금 많이 검사를 하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유방암 환자가 이제 많아지면 가족분들도 많아질 거고 어떤 이제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에 대한 또 젊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가, 관리, 예방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진하는 게 좋을지 탐욕실행 같은 방법도 있고 이런 예방적인 수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해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안젤리나 졸리의 이펙트로 인해서 2012년도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의 반대 측에 대한 유방암 동시 수술이 조금씩 계속 이제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하여튼 뭐 인구는 우리나라는 줄 것 같고요. 초고령 사회로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유방암도 다양한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 와중에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뭐 진단과 치료야 당연히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령화 환자들에 대한 이제 사망률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QOL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부와 저희 이제 학계와 또 이제 언론계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이제 결론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혁 교수님, 한국인의 유방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언론의 관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좀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췌장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이제 증가하는데 그 요인으로 많이 꼽히는 게 이제 서구형 식생활 습관이거든요. 사실 이 서구형 식생활 습관에는 상당히 많은
위험 요인들이 아우러져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이제 서구형 식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많은 암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그냥 서구형 식생활 습관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위험 요인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좀 더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식생활 습관 중에서도 서구형 식생활 습관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식생활 습관을 좀 지목할 수 있는 게 좀 있는지 뭐 예컨대 음주와 흡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성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야, 사실 너무 이게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서구형 식생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기름기 많은 뭐 이제 이런 뭐 육류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환자분들은 요즘에 사실 외래 진료실 오면 뭐 여러 가지 뭐 콩, 뭐 두부 먹어도 돼요, 뭐 우유 마셔도 돼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음식이 사실은 뭐 어떤 이 암 발생에 주는 어떤 이제 요인으로서의 영향은 사실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거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혹시 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 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사실 뭐 이사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코멘트를 하면은 아까 그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젊은 사람이 감소하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은 더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일 나이 그 인구가 수가 많은 나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대 이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금방 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유방암이 줄어들려면은 지금보다도 한 30년 이상 지나야지 될 것 같고 예. 그것 때문에 유방암의 감소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저 관련해서 뭐 질문 겸 코멘트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 8명에서 9명 중에 1명 평생 여성이 8명 중에 9명에 걸리고 우리가 약 18명에서 19명에 걸리는데 일본이 엄청 많은데 일본은 그 발생 패턴이 완전히 W 아까 보신 것처럼 W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피크예요. 50세 피크 오고 63세 피크가 오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한참 못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우리가 그 이제 유방암 발생의 쓰나미는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71년도가 우리가 1년에 103만 명 태어난 그때 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지금 48세하고 58세 사이에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유방암을 쏟아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구 감소해서 유방암이 감소하려면 앞으로 진짜 약 20년 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과 같이 쫓아가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폐경후 유방암이 훨씬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속도에 비해서 폐경후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적었단 말이죠. 혹시 그게 한국인의 무슨 인종적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이게 버스 코티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나이 많은 사람에서 유방암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분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 시대잖아요. 어렸을 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어떤 유방암의 위험 요인에 노출이 많이 안 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감소하는 거고 지금의 이제 40세, 50세는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점점점 그 에이지 피크는 이제 일본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원인이고 젊은 사람이 많은 건 상대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항상 있는 거고 이제 폐경 후 유방암이 많은 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에 계속 부과돼서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방암 환자의 그 사망
유방암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되게 유방암 학회에서 차후에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죠? 예. 아까 의견이 좀 달랐는데요. 네, 박세호 교수님하고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얼핏 슬라이드 잠깐만 좀. 슬라이드를 잠깐 보다 보니까 네. 그 유방암 환자 예측 24년도에서 남성 유방암 환자가 120명인데 사망이 20명으로 예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사망률이 한 16%가 넘는 건데 남성이 이게 특별히 사망 위험이 같은 유방암 환자에서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뭐 남성분들은 뭐 병원에 사실은 뭐 잘 가지는 않고 유방에 대한 증상을 뭐 설령 느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더 이제 진행된 병기에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되는 율이 많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사실 이제 아까 뭐 연구자 미팅도 있었는데 이제 매일 그 남성 유방암에 대한 저희 이제 학회 공동 연구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남성 유방암이 뭐 치료가 정말 덜 되는 거냐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이제 아닌 거 추정은 되는데 조금 앞으로 그런 이제 학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주신 말씀처럼 저희 이제 인구 구조가 사실 요거 이제 40년도 한 20년 조금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성 인구들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뭐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이제 더 여자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줄어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노령의 남자가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사망할 거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드신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은 올해나 20년 뒤에나 아주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뭐 인구가 뭐 이렇게 뭐 고령 환자가 많이 늘고는 있는데 이건 뭐 예상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대 어떤 이제 10대 말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이제 첫 초경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 유방암이 이제 보통 40대 말 한 30년 정도에 대한 어떤 이제 환경적인 호르몬적인 뭐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후에 50년도에 지나서 부분들을 어떤 영향에 대한 관리를 발생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